한반도 4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가 보름 만에 다시 기술을 한반도 쪽으로 틀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의 전격 회항이라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4월 위기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인터넷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우, 사실 이 칼빈 스노우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 위기설과 맞물려서 이게 도대체 뭐길래 다시 돌아온 것에 이렇게 위기감이 커지고 있나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칼빈 스노우가 사실은 그 미국의 3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입니다.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에 원래 이제 함대가 있죠. 그런데 네. 이것을 이제 서태평양으로 전진 배치시켰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3월 초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훈련 그리고 독수리 연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훈련에 이 칼빈 스노우가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해군, 공군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럼 보름 전에 거는 정례적인 훈련이었던 그렇죠. 것이군요. 네. 정상적인 이제 훈련을 하고 원래 이제 자신들의 계획된 대로 싱가포르를 들렀다가 지금 호주로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다시 회항을 해서 네.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다시 회항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나요?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네.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는 정치적인 가능성입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과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차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로 보면은 이게 실험이지만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북한이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발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뭐 벌써 이미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최고인민회의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5년 전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바로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절차들을 밟았고 또 4월 15일 되면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고 4월 25일 되면은 또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고 이게 지금 줄줄이 쫙 이어지죠.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면에서는 축포가 필요한 거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기술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도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칼빈 스노우가 되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오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의 가능성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풍계리에 있는 북쪽 경도 그쪽에서 뭐 인원이 100명, 200명이 관측되기도 하고 차량들 움직이는 것들이 다 관측이 돼서 아마 이미 한 2, 3주 전에부터 얘기가 돼서 내일 모레라도 핵실험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신행 엔진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19일에 이어서 올해도 벌써 신행 엔진 실험을 3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ICBM급과 관련된 그런 이런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일정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징후들과 이런 정치적 일정과 고려했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다시 칼빈 스노우를 회항시켜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비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핵실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핵실험 도발을 하게 되면 그 강도가 예전보다 더 세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네.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하나는 이제 핵실험의 강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핵실험의 방법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실험의 강도 문제는 지난번에 9월 9일 날 작년도죠. 제5차 핵실험 할 때 그때 당시에 위력이
10KT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TNT 폭탄 한 10,00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서울대학교 석윤열 박사님, 우리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미니멈 예. 10,000톤, 그러니까 100KT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저기 한 10만 톤이네요. 10만 톤 정도가 돼야 이게 핵무기로서의 위력을 인정을 한다라고 그래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력 면에서 보면 적어도 작년 9월 9일 날 한 것보다는 10배에서 20배 가까운 그런 규모의 핵 폭발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의 문제인데 네. 이런 이제 대규모의 폭발력을 한꺼번에 터뜨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플루토늄 탄 터뜨리고 또 우라늄 탄 터뜨리고 또 융합 핵폭탄 터뜨리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할 거고요. 단지 이제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아마 결정할 건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만탑산이라고 하는 것이 화강암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압력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은 굉장한 큰 위험성을 동반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백두산 거기 화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이 중국도 지금 이 핵실험을 통한 오염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의 이 백두산의 화산의 폭발 이 문제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북한 핵실험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호주 특파원이 지금 전해온 내용인데 미국이 북한 미사일 격추할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를 호주 등 동맹국에 통보를 했다고 지금 호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보면 북한에서 워낙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4월 위기설 계속해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호주 언론을 통해서 저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 지금 행동을 옮기려고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감이 커질 것 같거든요. 예, 아마 이제 4월 위기설 문제도 있고 저도 이제 사실은 어젯밤에 네. 미국에 있는 제 친척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나오라고 연락 받으신 건 아니죠? 걱정인데 네. 괜찮으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병력이 움직인다고 그러더라, 칼빈선은 온다더라, 예. 또 무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서는 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네. 이런 찌라시성 이런 보도들 때문에 네. 굉장히 불안해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또 이렇게 선제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도에 소위 말해서 마지막 국방부 장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분이 카터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 우리는 격추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일 북한이 지금요 네.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해서 ICBM용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호주 또는 일본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SM-30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격추를 해라.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예. 곧바로 선제 공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저희가 질문할 때 조금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준비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네. 뜻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뭐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네, 있는 준비가 거겠죠?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전에도 준비는 다 되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SM-30라든지요. 지금 우리 동해상에서 예. 예를 들면 있는 또는 미 칠함대 소속의 이지삼들이 있거든요. 그 이지삼들이 평상시에 하는 게 뭐겠어요? 네. 이것이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면 그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임무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 가만히 멀뚱하게 쳐다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날아갈지 여기에 대해서 탐지도 해야 되지만 탐지가 돼서 방향이 설정이 되고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서 요격을 하라. 요격할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라고 봐야죠. 글쎄요. 조금 전에도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SNS에 유포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반도 위기설 SNS에 유포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벌써 외국계 기업이 지금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4월이 4월에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망명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벌써 이야기를 다 돼서 합의가 끝났다. 레짐 체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 군수 물자가 한반도에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보여드릴 때도 이제 웃음부터 내놓으셨는데 네. 사실 저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확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단하게. 지금요. 저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잠시만요. 김정은 망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지금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지 네.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자기 입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건 페이크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주한 미군에 대한 그 보급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도 저것도 페이크라고 보고요. 외국계 과잉, 기업. 네. 과잉해서 해석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계 기업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아무래도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월 북폭설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요. 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의 CSIS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엊그제 아마 발표를 한 거로 보이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1개월 이내에 78%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자기네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네네.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이게 소위 말해서 CSIS가 생각하는 것 정도로 저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 필요성과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이런 그 핵실험도 해야 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필요성은 있지만 예. 지금 만일에 예. 칼빈슨호가 회항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중국 지도자한테 미국은 모든 옵션을 지금 책상에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얘기까지 다 한 상태에서 지금 만일에 북한이 이런 핵실험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김정은 스스로도 저는 잘 아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조금 자제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NSC, 우리 외교부, 우리 국방부 또 우리 통일부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도 어제 미국에 있는 제 친척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 중국 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북중 접경 지역에 중국군을 대비시켜 놨다라는 이야기인데 역시나 확인이 되진 않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죠? 원래 중국군은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7개 집단군으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5대 정구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북부 정구, 뭐 동부 정구, 서부 정구, 남부 정구, 중부 정구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합동군 사령부 형태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처럼 그런 형태로 다들 이제 바꿨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반도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북부 정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북 3성을 다 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부대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합동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육군으로 봐서는 제일 핵심적인 게 39집단군하고 40집단군인데 이것이 기동군단들이에요. 네. 전차하고 장갑차들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항공부대 또는 전략폭격기 부대들도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39집단군과 40집단군 아마 요 인원만 따지면 요 인원들은 한 15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이들이 이동 사항에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39집단군과 40집단군의 원래 임무 자체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다. 네. 또는 북한에서 북한의 그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서 잠시 들어가서 치안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에서 핵실험이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예를 들면 굉장한 환경 오염이 생겨서 여기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대응하는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9집단군과 40집단군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네. 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조차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할 그렇군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접근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외국에 한국에 대한 기업 투자한 사람들 또 불안하게 하고 전 세계를 또 불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뉴스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네. 조심해서 뉴스를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과 관련해서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큼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